하면 차 같은 거 있잖아요. TV 같은 거 당첨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문구를 조사해 보면 제세 공과금은 뭐예요? 본인 부담이다. 이 제세 공과금이 뭐냐면 차 같으면 취등록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다른 것들은요. 다른 만약에 일반적인 TV랄지 이런 것들은요. 거기에 부과되는 뭐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랄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세금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죠. 우리 손해배상금. 많이 출제되니까 볼게요. 우리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한 배상금과 법정 이자에 대해서는요. 과세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다가 뭐야? 싸움 말리다가 맞았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손해배상금은 과세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뭐예요? 과세하는 게 뭐예요? 그 손해배상금이 뭔가? 계약에 의해서 받는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과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계약에 따른 거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받는 배상금 있죠. 이런 것들은 재산권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금이랄지, 그 다음에 인정기타 소득.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의해서, 그죠? 이 과세되는 기타 소득,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뇌물, 알선, 그죠? 수재랄지, 불법소득 같은 거. 근데 뇌물 받았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조문은 왜 필요할까요?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뇌물 받았다 하면, 그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과세관청에서 과세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뇌물 받았어요 하고 신고를 한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세 나중에 근거로서의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얼마나 될지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했습니다. 세 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렵게 낼 때 나타나는 이죠 패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직무발명보상금 있잖아요. 여기 이제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인데요. 500까지 이렇게 500만 원까지는요. 비과세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는데요. 일단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그죠? 이 과세 소득이 맞아요. 근데 이 직무라는 부분이 도대체 직무 발명에 따라 보상금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 재직 중에 받으면요. 그죠? 근로소득이 되고 퇴사해서 받으면요. 기타 소득 부분은 500까지는 무조건 비과세. 그 근로소득도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뭡니까? 자기의 직무에 따라 뭡니까? 잘해서 여러 가지 보상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잘하면 스카우트 받죠, 그죠? 발생은 근로소득자였는데 스카우트 해가지고 다른 데 퇴사하고 있으니까 그때 받게 되면요.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은 뭐냐면 스톡 옵션인데요. 요새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제도, 제 IMF 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2000년대 초반 IMF 때 98년도, 9년도에 테헤란로에 있었습니다. 테헤란로에서 IT 기업에 저도 경력과장으로 있었나?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졌는데, 그 옆에 회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알만한 IT 기업입니다. 그때는 아주 그저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불과 그 당시에 있잖아요. 95년도 이렇게 했을 때, 네이버가 80년도 후반쯤에 생겼어요. 네이버라는 그 당시 최고의 뭡니까? 서치 엔진은 야후였습니다. 야후라는 외국 사이트. 요새 야후 검색합니까? 그러니까 걔들이 야후의 서치 엔진의 구조가 뭐냐면 디렉토리형이에요. 그러니까 분류 카테고리형이다.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경제 들어가면 경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야?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때 뭐예요? 네이버에서 뭡니까? 그죠? 검색 서치 엔진이 있죠. 우리나라에 몇 개 없었거든요. 그때 네이버가 쫙 나왔어요. 그 네이버니까 굉장히 그죠?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뽑아내는 이 서치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에 있죠. 서치 엔진에서 가장 최고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뭐. 그죠? 옛날에 그 야후하고 알타비스타 이 두 개가 최고였는데 그 당시에 뭐야? 서치 엔진으로 국내 최고는요. 미스 다찬리라는 있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스 다찬리. 그죠? 그러다가 네이버가 뭐야? 그러니까 오 좋은 거예요. 저도 그때 있죠. 가입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네이버가 뭐야? 지금 그죠? 이 정도의 기업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대단한 그죠? 역사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주식 매수 선택권은 말 그대로 그 얘기가 이쪽 빠졌나요? IMF 때 벤처기업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금으로는 급여를 많이 못 준다고요. 그러니까 옵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옵션? 회사를 살려가지고 상장하면 내가 이제 적은 금액으로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수 선택권의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상장을 하면 상장 공모가가 만약에 한 주당 5만 원이면 너한테는 한 주당 살 수 있는 금액을 10,000원 해줄게? 그러면 보통 5만 원이면 얘는 행사 가격이 10,000원이니까 뭐야? 그 차액 4만 원을 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이제 급여로 보상받는 게 뭐야? 주식 매수 선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게임 있죠. 용역 제공 기간이 2년 이상 근로라는 게 일반적인 그죠? 실무적인 관행입니다. 2년 동안 근무하고 그죠? 나중에 받는 거다. 근데 2년이 된 후에 행사에서 재직 중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근로소득이고. 근데 보통 2년이 지나면요. 또 스카우트 때가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럼 이거 그죠? 지금 회사에 없는 상태, 즉 재직 근로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받게 되면요. 그때는 뭐예요? 기타 소득이 된다. 아시겠죠? 요거랑 직무 발명 보상금하고 뭐예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게 생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있죠. 여러분한테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툭 던지면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거. 세액 공제 받은 연금 있잖아요. 계좌. 세액 공제 받은 거는 사적 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연금 저축하고 퇴직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입하고 공제 받는 금액이 있으면요. 여러분, 납입액을 가지고 연금 형태가 아니고 연금 외로 받으면요. 그죠? 이건 기타 소득이고, 이걸 받을 때 15%의 분리과세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출세가 좀 잘 돼요. 이 점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있죠. 복권 있어. 복권, 뭐 상금, 현상금 이런 거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들어가면 합니다. 자, 비과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비과세. 어제 필요경비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 비과세 한번 보죠. 자, 어제 필요경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까 전에 80%였는데 70% 아니에요. 60%, 아까 전에 이렇게 80%는 있어요. 제가 잘못 70%, 60%만 딱 해놓으세요. 60%, 80%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기타 소득.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원칙은 실제경비잖아요. 내가 이 수익을 얻기 위한 실제경비가 있으면 빼라. 근데 의제 필요경비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의제 필요경비란 의미는 맥스 규정이다.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둘 중에 큰 놈인데 실제 경비랑 의제 경비랑 큰 놈을 그죠? 우리가 적용해 주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있죠? 총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을 가정할게요. 그죠? 그런데 이 소득은 의제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 가정할게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해당이 된다 가정하면, 근데 요거를 얻기 위해서 들어간 실제 경비는 2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요걸 그죠? 얻기 위해서 200개 들었는데 얘는 무조건 뭐예요? 60% 혹은 80%를 공제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0%를 공제해 준다 하면 여기서 얼마를 600만 원 공제해 준다 이거잖아요. 여기서. 큰 놈이 뭐죠? 그래서 이 금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4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00이 될 거 아니에요, 400만 원. 어제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세율을 곱하죠. 세율은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기본이?
20% 아니 연금 외로 받는 거 있잖아요. 운용 수익. 그래서 사적 연금의 운용 그죠? 연금 외적 그죠?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 외로 받는 건 기타 수익인데 그거는 15% 분리과세하는 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그러면 트랙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이 20%, 3억 초과분은요 30%. 요렇게 지금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럼 세율이 20%라면 요게 그죠? 세율이 얼마일까요? 세액은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가 되냐면 세액은 20%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80만 원? 80만 원 되겠다 그죠? 80만 원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원천징수 우리가 원천징수 세액 있죠? 80만 원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원천징수 할 때 뭐가 따라가요? 지방소득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8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88만 원을 결국은 있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걸 그죠?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80% 이거 여기에 있죠. 요 부분이 그죠? 여러분들 교수님들 오시면 그죠? 여러 가지 연구 산학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비 같은 거 지원해 드린다고요. 그게 바로 여기 해당이 돼요. 여기. 회사에 그죠? 제조업이라면 이 교수님들 오시게 해서 이렇게 좀 봐주고 대가를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뭔가 대가를 지급하잖아요. 이럴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고요. 그때 첫 번째에 있죠. 해당이 된다고요. 일시. 그러니까 실무에서 여기 나타나고 여기. 그죠? 교수님들의 뭡니까? 교수님들의 이제 연구비 같은 거.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한테 1,000만 원을 준다 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되는 거예요? 88만 원을 그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100만 원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를 한다는 거야? 100만 원을 만약에 지급한다면 얼마 원천징수해야 되죠? 88,000원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원천징수에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급액의 8.8%를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한테 200만 원 주면 8.8을 띄면 돼요. 그거 빼고 지급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면 88,000원, 1000만 원이라면 88만 원. 8.8%를 알아주세요. 예전에는 그저 경비율이 80%일 때는요, 요거는요, 4.4였거든요. 70%는요, 6.6이거든요. 요거는요, 8.8%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는 8.8을 알아야 돼요. 이런 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올해 세율이 바뀌었어요. 작년도에, 예전에 2년 전에 80%, 작년에 70%, 올해 뭐야? 60%. 이거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딱, 그죠? 경과 규정에 따라 이제 지금은 세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무에서 68.8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쉽게 원천징수세액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도 좀 실무적으로 중요하니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랄지, 문해 창작 소득이랄지.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여기 좀 적어 놓으세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에 강연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강연료, 그 다음에 문해 창작 소득, 원고료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일시적인 문해 창작 소득 있죠? 원고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써가지고 기술서를 써가지고 제가 출간한 쌤 지금 인쇄 들어온 게 한 권 있나 아직? 다 요새 책을 안 쓰니까. 그러면 제가 출간하고 돈 받으면 저는 사업적으로 쓰니까 사업소득이 되는데 만약에 그죠? 김연아랄지 이런 싸이가 자기의 신공선을 하기 위해서 어쩌다 한번 쓰면요. 출판사에 그죠? 우리가 이제 책을 내고 원고료 같은 걸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직업적이지 않다면요. 그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태백산맥의 작가, 그죠? 우리가 조정래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전문적인 문필가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출판사에 받는 인쇄는요, 다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김연아랄지, 그죠? 뭐, 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글을 적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문해 창작 소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경비를 일정 금액 빼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60%를 빼준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광업권, 오업권이랄지 공익사업 관련 있죠.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80% 빼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개는 비슷해요. 두 개는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80%짜리는 뭐예요? 뭐 60%짜리 몇 개요? 그렇게는 출제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일급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세무일급 시험에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이 공익법인에 시장하는 부상이 있어.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약에 공익법인에 들어갔다. 근데 공익법인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뭐 시민상 이런 거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줄 때, 그죠? 원천징수에 뭡니까? 원천징수 할 때 이 사람은 80% 빼서 원천징수 하면 되냐? 그리고 순위 경쟁을 다투는 있죠. 이런 있죠. 상금 및 부상. 여기 하나 찍어 놓을까요?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서 뭡니까? 내가 다투어서 거기 받는 상금 및 부상 같은 거는요. 80% 의제 경비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뭡니까? 위약이나 해약에 따라 뭡니까? 재산권에 관계된 거죠? 여기에 받는 배상금 중에서 뭡니까? 손해배상금은 계약에 관계된 거니까 기타 소득은 맞죠? 근데 80%를 빼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네, 주택 입주에 따른 지체 상금만 뭐예요? 80% 경비를 빼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정리하면 계약에 따라 그죠?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요. 계약이 있으니까 기타 소득이죠. 근데 기타 소득 중에서 실제 경비를 뭡니까?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의제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가장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그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일방과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 정표로 우리가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계약에 따라 뭡니까?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에 따른 근데 일방이 매수자가 그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는데 얘를 뭐야? 이 계약을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는 있죠. 이 계약의 위약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이 바로 계약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경비가 얼마가 될까요? 차비? 실제 경비만 인정한다고 여기에서 80% 인정해 줍니까? 70%나?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럼 경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칙은 그러니까 얘 소득금액은요 1,00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계약의 위반 중에서 뭡니까? 중에서 이 주택 입주에 따른 지체상금은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계약을 하며 있어가지고 입주 날짜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주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죠?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면 기존에 살던 주택을 뭐야?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죠. 뭐 전세 살면 다른 사람의 계약을 해줘요. 뭐 여러 가지 그죠? 내 집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했는데 뭐야? 전세 주고 다 주고 팔 건 팔고 하고 들어갈 길을 한 달 후에 들어갈 거를 딱 하고 다 계약을 했는데 이삿짐 센터 다 했는데 뭐야? 갑자기 연락이 온다. 그죠? 입주가 좀 지연됐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연됐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중간에? 오래알이 되잖아요. 붕 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 동안 기숙해야 될 있죠. 뭐 어떤 뭐 모텔이나 이런 데 가족이 일부 살고 짐은요. 2차 짐센터에 보면 하루에 맡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을 그저 버티다가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계약을 누가 위반한 거예요? 건설사. 그럼 그쪽으로부터 받는 있죠. 손해배상금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 금액이 뭡니까? 주택입주에 대한 지체상금이고 지체보상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그죠? 실제 경비를 반영해서 뭔가 80%를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요거는 주택입주에 따른 있죠. 지체상금은 1,000만 원이면 요거 들어가는 데 있죠. 여러 가지 경비, 뭐 밥값이랄지, 뭐 숙박비, 뭐 이삿짐 보관료 등이 한 600만 원 들은 거야. 그럼 실경비는 600이죠, 그죠? 그렇게 하든지 뭐야. 묻지도 따지지 말고 얼마를 빼준다고요? 실경비는 600이다. 얘는 총 수익 금액의 80%니까 얼마입니까? 800을 큰 놈을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0을 무조건 공제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00을 공제해주니까 뭐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의제 경비가 되는 소득하고 아닌 소득은요, 세금의 적용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중에서, 손해배상금 중에서 오로지 뭐만? 주택 입주에 따른 지체 보상금만 뭐야? 의제 필요 경비의 80%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이 보유 기간이 뭐예요? 10년 미만인 거는 80%, 10년 이상인 거는요 90% 해주는데, 이거는 인사동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아닙니다. 기업이 뭐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 뭔가 인사동의 얘기니까 그냥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좀밖에 없어요, 실제로. 실무에서. 자, 비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하지 않는 거. 그 기타 소득이다. 근데 과세하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국가 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시우발적으로 받잖아요. 학자금. 이런 건 과세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은 뭘까요? 간첩신고 111에는 요새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간첩을 때려잡자, 우리, 그죠?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가 많은데, 어릴 때 보면 간첩을 때려잡자, 뭐, 그죠? 막, 늑대 빨갛게 막 망치를 때리는 그런 포스터가 많았어요. 간첩신고는 3억 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국가보안법에 따른 이죠, 상금인데, 그런 걸 만약에 신고해서 만약에 받는다라면, 과세하지 않겠다.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발명 진행,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직무 발명 보상금은 500까지는 뭐야? 그죠?